5단원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자, 이번 소단원 학습 목표입니다. 대화 상황과 대상에 맞게 말할 수 있다. 자,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상황, 대화 상황 그리고 대화 대상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고요. 교과서는 225쪽을 보면 됩니다. 교과서 225쪽을 펼쳐주세요. 자, 교과서에 있는 만화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 상황에서 남학생이 당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네요. 자, 남학생입니다. 윤하구나. 어디 가는 중이야? 점심은 먹었어? 지금이 몇 시인데 점심 먹었는지 물어보냐? 어디 가는지 말하면 같이 갈 거야? 아니, 난 그냥, 응? 왜? 자, 여기서 지금 남학생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죠. 이 남학생이 당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남학생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유나에게 가볍게 어디 가냐라는 인사말을 했어요. 그런데 윤하는 남학생이 건넨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듯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점심 먹는지 물어보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듯이 대꾸해서 남학생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지문 한번 살펴볼까요? 소단원,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다. 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에 소홀할 때가 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곧 대화의 기본 원리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기본 원리에 소홀하다고 했는데요. 대화에도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대화의 기본 원리 뭐라고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원리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요 대화의 상황 어떨까요? 이 대화의 상황에 문제는 없을까요? 지문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의 대화 상황에서 남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병을 간 상황에서 아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이 인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얘기는 몸이 아픈 거잖아요.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대화에서는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한 대화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을 갖춰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 전에 문병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문병할 때는 상대방에게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또는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등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에 맞는 말하기 첫 번째, 부탁하는 상황의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부탁입니다. 부탁. 부탁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말하기로 부탁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말하기라는 거죠. 자, 가 한번 봅시다. 야, 거기 문 좀 닫아. 바쁘니까 네가 닫아. 나, 은영아,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알았어, 닫아줄게. 자, 가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남학생은 먼저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뭐뭐 해줄래? 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처럼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처지를 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보면 가 남학생의 발화의 문제점, 뭐라고요? 여학생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 이것이 바로 가 남학생의 발화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건의하는 상황의 말하기 한번 볼까요?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는 말하기로 건의하는 말을 할 때는 부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의 역시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그 건의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서 그 상황 한번 봅시다. 상황. 교장 선생님, 도서관에 별관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자친구가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의 상황은요. 남학생이 건의를 하고 있네요.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학교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남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자, 다의 여학생의 경우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서관은 없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말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각인되게, 즉, 뚜렷하게 인식되게 하는,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라의 남학생은 인사말을 먼저 했죠.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입니다. 거절을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역시 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에서의 유의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 이것이 거절하는 말하기의 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의 상황 볼까요? 이따 영화 보러 갈래? 시간 없어. 딱 잡아서 마에서는 거절을 했네요. 자, 바를 볼까요? 이따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와, 재밌겠다.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했어. 주말에 가는 건 어때?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거절을 하고 있죠. 자, 마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성의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의 남학생은 일단 여학생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후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거절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완곡하게는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과하는 상황의 말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입니다. 사과하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가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의 상황 한번 볼까요? 늦어서 미안. 근데 왜 여기서 보자 그랬어?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 네가 늦어놓고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거야? 지금 사과를 하는데 뭔가 따지고 있죠. 자, 아의 상황 볼까요? 정말 미안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네. 다음부터는 주의할게.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자, 사의 남학생의 말하기 방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의 남학생은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죠. 자, 반면에 아의 남학생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언어 예절이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이다. 대화 내용 자체는 타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대화할 때에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옆에 날개 질문 볼까요?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자,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뭐였죠? 자, 첫 번째는 대화의 상황, 두 번째 대화의 상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